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카프를 함께 떠보고자 해요. 자, 이제 10월이 됨과 동시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감기에 쉽게 걸리기 쉬운 계절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보호도 하면서 멋스럽게 포인트도 될 수 있는 뿌티 스카프를 함께 떠볼 텐데요. 저는 스토니실 한 볼로 이렇게 길이를 만들어 줬어요. 이 정도의 길이는 일반 여성 기준으로 해서 각 끝부분은 명치 부분에 오게 됐고요. 여기 묶은 부분은 윗가슴 정도에서 묶이는 길이로 딱 한 볼을 모두 다 사용을 해줬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목에 한 바퀴 두르고 묶을 수 있는 스카프를 원한다 하시면 넉넉히 두 볼 준비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스토니실 사용을 했고요. 스토니실은 면과 아크릴 홍방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실이에요. 실에 대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더 추가를 해둘 거고요. 그리고 바늘을 모사용 5 고반을 이용을 해서 떠볼 거예요. 그럼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기초가 되는 기초코, 사슬코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저는 22코를 이용을 해서 떠줬어요. 22코로 떴을 때 대략적인 가로폭의 길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대략 8cm 정도가 됐는데, 넓게 스카프 형태로, 예를 들어 숄 형태로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의 배수대로 제가 정한 기초코에서 점점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무늬를 더 더하게 되면 27코로 뜨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5의 배수대로 기초코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은 매직링 만들어서 기초를 뜰 수 있는 사슬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2개의 사슬을 떠볼게요. 사슬은 일정한 굵기대로 떠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쫀쫀하거나 흐물하지 않게, 느슨하지 않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리고 하나, 두 개. 이렇게 기초 사슬을 모두 다 떠줬고요. 자, 스카프는 반복하는 패턴 1단부터 4단까지 반복을 하는 굉장히 간단한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그 중에서 1단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마지막 코에 혹시라도 나는 코수 보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22번째 마지막 사슬코에 마지막 코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엣징을 넣을 때도 편해요. 이렇게 22번째 사슬을 걸고 단수링을 걸어두고, 자,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떠준 다음에, 그러면 첫 코에 22번째 첫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준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 2코 건너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로 무늬를 떠줄 텐데, 바늘은 이렇게 윗가닥에 넣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넣듯이 아랫가닥에 넣어두시면 이렇게 바늘 위에는 윗가닥과 코산이 오게 돼요. 이 상태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떠줬죠.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2개.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4개를 떠주는데 4개 사이에 사슬 한 코에 여유를 줬어요. 자, 그런 다음 하나, 2코 건너고 까지가 반복하는 패턴이에요. 그런 다음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다시 한 번 더 무늬,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2개,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2개. 양쪽으로 2코씩 건너가기 때문에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건너가는 사슬이 4코 건너가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코 건너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다시 하나, 둘, 셋, 4코 건너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뜨면서 무늬가 모두 끝이 났어요. 그런 다음 하나, 두 코 건너 마지막 코에 시작과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하나. 자, 그럼 이렇게 1단을 모두 마무리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2단 떠볼게요. 2단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편물 돌려서 같은 자리, 마지막 첫 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한길긴뜨기 2코 늘림 떠줬어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뜨고, 자, 짧은뜨기를 떠줄 텐데 우리가 조개무늬 사이에 사슬이 넘어갔던 고랑 있죠?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하나. 그런 다음 무늬와 무늬 사이 고랑이 있죠?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반복하게 돼요. 자, 이제 여기 2단에서 오는 패턴은 잘 보시면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가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각각의 무늬 사이에는 사슬 하나씩 계속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V스티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V스티치를 뜨고 나서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고랑에 가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뜨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V스티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V스티치 모두 뜨고 나면 사슬 하나 뜨고 조개무늬 사이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끝났으면 사슬 하나 떠주고 다시 V스티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뜨고 마지막 짧은뜨기 하고 나서 모든 코 사이에는 사슬이 계속 들어가요. 마지막은 사슬 하나 뜨고 사슬 세 번째 코, 즉 한길긴뜨기 코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한길긴뜨기 두 코 늘림을 떠준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하는 2단이 끝이 났어요. 자, 이제 3단 떠볼게요. 3단은 한길긴뜨기 하나에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포함을 해서 시작은 사슬 4코로 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그러면 이렇게 1단에서 떴던 V스티치를 이렇게 반쪽만 떠준 거예요. 한쪽을 반쪽만, 요거 조개 무늬를. 그런 다음 그 다음 무늬는 여기 우리 V스티치 사이에 1단에 떴던 조개 무늬,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다시 V코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사슬 하나, 다시 하나, 둘, 다시 마지막 하나, 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둘. 이렇게 중앙에 사슬이 하나인 조개무늬를 띄고 나면 여기 마지막 코가 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코는 시작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사슬 세 번째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뜨고 미완성으로 떠준다고 말씀드렸죠. 사슬 하나 뜨고 나서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럼 이렇게 조개무늬를 한길긴뜨기 하나를 빼고 떠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은 다시 짝수단과 동일해지겠죠. 짧은뜨기와 V스티치가 번갈아 나오게 돼요. 짧은뜨기 뜰 거라서 사슬 기둥 하나 뜨고 첫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뜨고 조개무늬와 조개무늬 사이에 V스티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하나 뜨고 조개무늬에 짧은뜨기. 그래서 이게 어려우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어디를 뜨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홀수단은 조개무늬를 뜨고 짝수단은 V스티치를 뜰 거예요. V스티치 뜰 때는 짧은뜨기와 혼합이 돼서 같이 떠진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늬 사이에 V스티치 뜨고 사슬 하나 뜨고 조개무늬에 짧은뜨기로 고정시켜주기.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다시 V스티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V스티치. 그래서
이 V스티치 개수가 2단에서는 양쪽 끝부분 제외하고 하나, 둘, 세 개가 됐기 때문에 3단에서 조개무늬도 하나, 둘, 세 개가 되고요. 4단에서는 V스티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1단에서는 조개무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V스티치와 조개무늬가 4개, 3개, 4개, 3개가 번갈아 가며 진행이 되면서 옆부분이 조금씩 틀려지는 거고요. 중앙에 있는 무늬는 계속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사슬 하나 뜨고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게 되면 반복하는 1, 2, 3, 4단이 모두 다 끝이 났어요. 그런 다음 다시 일단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편물 돌려서 V스티치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하나, 둘 조개무늬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안에 서술 도안에 표기를 해드릴 때 보시면 조개무늬는 이렇게 한길 2개, 사슬 하나, 한길 2개고요. 짝수단에 떴던 V스티치는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단, 3단 홀수단에서는 조개무늬라고 지칭을 해서 2단 옆에 기재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1단 여기 2단이랑 4단 짝수단에서는 V스티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를 뜨기 때문에 V스티치라고 기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익숙해지면 도안 없이도 서술 도안 없이 영상 없이도 굉장히 빠르게 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는 게 굉장히 짧죠. 금세금세 만들어지고 그리고 무늬도 은은하게 단조롭지 않으면서 꽉 채워진 무늬라서 가을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무늬예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까지 쭉 떠주시면 되고요. 엣징할 수 있는 아주 소량의 실 남겨두고 저랑 다 같이 마지막은 떠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까지 떠야 하는 단은 이렇게 1단으로 끝이 난 상태에서 저와 함께 떠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1단부터 4단까지 쭉 반복하시다가 마지막 1단 뜨고 나서 엣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반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반 접어서 길이 확인을 해보면 대략 80cm 정도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 엣징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단 1단에서 끝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반대쪽과 동일하게 만들어줄 거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 시작이에요. 사슬 하나 뜨고 시작 사슬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편물 돌려서 적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사슬 2개 뜨고 처음 조개무늬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조개무늬 사이사이마다 짧은뜨기를 뜰 건데 첫 코와 첫 무늬는 사슬 2개 그 다음 무늬에서는 사슬 우리가 4코 건너갔죠. 그래서 건너갈 때도 사슬 4개 뜨고 짧은뜨기 다시 사슬 4개 뜨고 짧은뜨기 한 번 더 사슬 4개 뜨고 짧은뜨기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슬 2개 뜨고 사슬 3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면서 기초 사슬처럼 마무리를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엣징 떠볼게요. 자, 이제 짧은뜨기를 뜨면서 피코뜨기와 함께 엣징단 떠줄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편물 돌려서 첫 코에 짧은뜨기 뜨고 사슬 3피코 떠줄 거예요. 사슬 3개 뜨고 나서 짧은뜨기 앞쪽 라인과 대각선 라인을 코처럼 머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빼뜨기 해서 짧은뜨기의 머리코 위에 사슬 3피코 떠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옆코 이동을 해서 사슬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는 코 머리에 뜰 거예요. 중앙에 사슬 하나만 뜨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은 짧은뜨기 코 머리에 사슬 하나 뜨고 다시 3피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하나 뜨고 3피코 하고 그 다음 코는 다시 짧은뜨기 뜨고 그래서 짧은뜨기 2코 반복인데 한 번은 피코뜨기를 하고 한 번은 피코뜨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사슬 4개가 되어 있죠. 이 사슬 4개 고랑에는 모두 다 짧은뜨기 3코 기준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피코를 떴기 때문에 일반 짧은뜨기 하나 뜨고 고랑에 다시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뜨고 3피코
뜨고 나서 여러분 보시면 고랑에 그러면 짧은뜨기 하나, 두 개만 떠졌네. 다시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고랑에 짧은뜨기 3개를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다시 짧은뜨기에 3피코. 그런 다음 다시 고랑에 오게 됐죠. 일반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뜨고 3피코 하나. 고랑에 다시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를 뜨면서 짧은뜨기 하나, 둘, 3개가 모두 떠졌어요. 그런 다음 다시 짧은뜨기 이동을 해서 3피코. 그래서 피코뜨기를 뜨는지 안 뜨는지는 내가 전코에 피코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중간중간 봐주시면 돼요. 피코 떴으니까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피코뜨기 하나, 그런 다음 다시 일반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짧은뜨기에 3피코 뜨고 사슬 2개 고랑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만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짧은뜨기 뜨고 마지막 코에 3피코 뜨면서 마무리가 되죠. 자, 이렇게 마지막 엣징단 모두 떠줬어요. 그런 다음 마무리는 사슬 하나 매듭 찍고 실은 돗바늘로 숨길 수 있을 정도 여유를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쪽도 엣징을 넣어줘야 하겠죠. 저는 겉면이 아래쪽에서도 겉면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접히지 않게 이렇게 겉면으로 상태를 놔두고 이 상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아래쪽에 엣징도 또 동일하게 떠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떴던 거랑 동일해요. 짧은뜨기에 처음 피코 뜨고 사슬 2개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4개에는 짧은뜨기를 3개를 뜨면서 엣징단을 반대쪽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양쪽 모두 다 동일한 엣징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럼 여기 엣징단도 마저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엣징단 뜨고 나서 여기 매듭 부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매듭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사슬 매듭이든 별도의 매듭이 있으면 잘 안 하게 돼요. 잘 안 하게 되고 사용하다가 잃어버리거나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뒀어요. 자, 무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2단을 한 세트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큰 무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큰 무늬를 건너고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시켜 줬어요. 이렇게 나비 무늬처럼 모양을 떠주고 사슬을 쭉 떠오다가 편물에 한번 연결시키고 다시 사슬을 좀 더 길게 쭉 떠주신 다음에 마지막 동일하게 나비 무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건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요. 저는 이렇게 바깥쪽 안쪽으로 이렇게 2개가 접히도록 만들어줬고요. 긴 쪽 있죠? 짧은 쪽은 놔둬요. 긴 쪽이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 2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 앞에 오면 다시 리본을 메어주시면 되는데 리본은 긴 쪽이 앞쪽으로 가도록 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묶어주고 중앙으로 빼서 리본을 묶어주시면 저랑 동일한 기장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묶어두시면 세탁할 때 빼고는 그냥 이렇게 매듭을 풀지 않아도 머리에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연결 매듭을 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매듭 부분을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나비 무늬든 꽃무늬든 여기 4개를 넣으면 이렇게 나비 무늬가 나오고요. 3개만 넣게 되면 네이클로버, 이렇게 세이클로버처럼 꽃무늬가 나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또 2개만 뜨게 되면 하트가 나오게 돼요. 이거 자연스럽게 떠주시면 돼요. 자, 뜨는 방법이에요. 매직링 만들어서 이때 꼬리실 조금 여유를 두고 떠줄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돗바늘 이용을 해서 한번 묶어줄 거예요. 자, 시작을 사슬 2개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 2개를 떴으니까 똑같이 사슬 2개 떠서 고랑에 빼뜨기 하면 하나의 잎이 만들어져요. 얘를 4개를 만들면 나비가 되고 3개는 세이클로버, 2개는 하트가 되겠죠. 다시 사슬 2개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뜨고 다시 빼뜨기. 다시 한길긴 사슬 2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해서 매직님 꽉 조여주시면 이렇게 세이클로버 무늬가 나오게 돼요. 하나는 세이프로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 매직님 꽉, 아주 꽉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이제 사슬,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입 3개는. 그런 다음 사슬을 제 기준으로는 30코 떠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뜨고 나서 센치 한번 볼게요. 대략 사슬 길이만 약 13cm 정도 돼요. 이 길이로 가감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겉면에 해당하는 무늬를 보고 피코뜨기를 했던 겉면에 해당하는 무늬를 보고 7개를 건너가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폭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7개를 건너갔지만 그 위로 건너가실 분들은 그 위로 건너가 주셔도 돼요. 자, 이 상태로 목에 한번 메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중앙에 그대로 겉면에서 앞쪽 면 보고 빼뜨기 해주시면 빼뜨기로 여기 묶였어요. 이제 그런 다음 내가 떴던 길이의 2배 사슬 60개 떠줄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0.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뜨고 나서 이제 다시 요 잎을 떠줘야 하죠. 그래서 마지막 사슬코를 매직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슬 2개 뜨고 마지막 사슬코에 아랫줄에만 바늘 넣는다 생각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2개 떠서 같은 자리 빼뜨기 하나 떠줬고요. 다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편물을 뱅글뱅글 원형이니까 돌아가면서 떠줄 거예요. 빼뜨기. 마지막 사슬 2개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빼뜨기 하게 되면 얘는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사슬 매듭을 하나 짓고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여유롭게 남겨주고 실을 잘라줄게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쭉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된 건 뒤쪽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주면서 매직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죠. 이 부분을 메워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돗바늘에 연결해서 매직링을 뜨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떴던 여기 아래쪽 기둥 있죠. 기둥을 모자뜨기 할 때 머리코를 모으는 것처럼 마지막 조임을 하는 것처럼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돼요. 기둥 아래로 여기 기둥 아래로 돌려줬죠. 그런 다음 꽉 조여주면 빈틈이 있던 게 메워졌어요. 그런데 사슬이랑 좀 이렇게 따로 놀죠. 그래서 사슬 겉면을 바라보면서 얘를 마무리를 시켜줄 거예요. 마무리는 일단 아래쪽으로 실을 한번 보내주세요. 중심으로. 그런 다음 이렇게 사슬 중앙으로 반코에 실 통과. 그런 다음 다시 앞쪽에서. 그런 다음 각자의 실을 당겨서 길이가 비슷해지도록.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서 묶이게 됐어요. 이렇게 묶이게 됐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긴 쪽이 있다면 조금 당겨서 길이가 동일해질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꼬리실은 뒤쪽에서 한 바퀴 둘러주시고, 그리고 얘는 스카프다 보니까 세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듭을 한번 줄 거예요. 매듭은 기둥에 넣고 바늘을 한 바퀴 감싸주시면, 제가 방금 넣은 기둥에 실이 한번 묶였어요. 묶인 상태에서 실 자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실을 숨겨주듯이 아래쪽 기둥으로 통과시켜주면 매듭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여기 꼬리실도 동일해요. 여기는 매직링이죠. 그래서 윗부분과 고정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세탁을 하면 매직링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자르기 전에 똑같이 기둥을 한 바퀴 돌려주고, 마지막 기둥에 왔을 때 기둥에 넣고 매듭,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더 꼬리실 숨기면 자연스럽게 숨겨졌죠. 그런 다음 역시나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꼬리실은 짧은뜨기 기둥 아래로 쭉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뿌띠 스카프를 모두 다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실 한 볼로 따뜻하게 보온도 하면서 예쁘게 멋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사용을 하고 우리 엄마에게도 선물하면서 따뜻한 가을, 풍요로운 가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